네, 중국마켓 집중 분석 코너죠. 10미니 차이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중국이 다시 유동성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도 들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오늘 이제 중국의 2분기 통화 정책과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 관련돼 가지고 조금 변화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전까지만 봤을 때 관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관세보다는 시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래서 많이 더 유동성을 펼칠 것인가, 요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추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저도 여러분 중국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2분기 들어서서 지준율 관련돼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기존의 0.5% 정도 인하 하고요. 원래 시장에서 좀 발휘했던 것은 금리 인하 자체가 15bp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게 30bp까지도 내릴 수 있다. 조금 더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더욱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지금 봐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지수가 약간 정도의 낙폭을 조금 보였었고 좀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했었지만 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호재성으로 자극을 하고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듯한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국가대표팀 이런 것들이 좀 합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약간 좋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했던 자료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도 중국에 있는 강구통 순매수 전망치를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이제 1,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홍콩 증시 내에서 자금 유입 자체가 대폭 상향할 것이다. 현재 지금 시장의 스탠스 자체가 US에서 넌 US로 지금 현재 자금 이동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현재 지금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중국 내에서 1,100개 이제 있었던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라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1,100개 수출 기업 중 약 50%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조금 더 축소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축소분을 결국 75% 정도 이상 신흥 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공급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수출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중국 내부적으로 있었던 기업들이 다시 또 아세안 쪽이나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부터 이제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내수 시장과 신흥 시장의 움직임들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매체가 이거를 보도를 한 거죠. 네. 2분기의 지급 준비율은 0.5%포인트. 네. 그리고 금리는 0.1에서 최대 0.3%포인트 낮출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 네. 이거를 지금 중국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네. 지급 준비율 같은 거 이제 은행들이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비율을 낮춰서 네. 유동성을 좀 더 풀겠다라는 거고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우대 맞습니다. 비율 LPR 금리라고 하죠. 그거를 낮추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조금 더 돈을 쓰기 수월해지니까 네.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릴 물꼬를 튼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근데 네, 그 맞습니다. 돈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는 네. 예전 같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매우 이렇게 높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를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은 현재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는 과거 트럼프가 4월 달부터 있었던 관세로 인해 가지고 네.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에는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 외에서 이전과 다르게 주식 시장에서도 유입되는 자금들이 무시 못할 만큼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에 매체의 보도가 현실화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단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박 파트너님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팝마트. 네. 오늘 이게 신고가. 네. 전반적으로 증시는 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팝마트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좀 두 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전에 제가 4월 15일 날 10미니 차이나에서 소개했던 종목 리서치 중에 팝마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고 이번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앱스토어 상에서 쇼핑 부분 관련돼 가지고 팝마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 토대로 해서
중국내에서 앱스토어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전체 부분상에서는 총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앱스토어에서 팝마트가 굉장히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인기를 몰았던 이유는 라부부라는 이제 팝마트가 내세우는 그런 이제 IP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고 관세 이후로 상당히 가격이 비싸질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샀군요. 현재 미리 산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프리스 같은 미국계 헤지 펀드들과 그 미국계 IB 증권사들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했다라고 여러분 조금 더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M7들의 기업들과 미국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조금 더 하향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 관련돼 가지고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좀 보이게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4월 15일 날 그 야.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160 홍콩 달러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0 가까이 현재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뜨거운 차트군요. 그렇죠. 오늘 이제 거의 한 12% 정도 가까이 상승한 채로 마감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팝마트. 일단 이게 관세 전쟁의 일종의 수혜를 본 이런 형국으로 갔군요. 네. 미리 비싸질까봐 미리 미국 대형마트에서 팝마트의 제품을 미리 수요를 좀 당겨서 네. 이게 지금 1위까지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게 팝마트의 신고가의 여러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준비를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직농전력. 네. 직농전력. 네. 일단 기업 소개부터 해주세요. 사실 좀 발음하기 좀 힘든 게 네. 직농전력인데요. 직농전력. 여러분들이 직농전력을 들었을 때 사실상 어떤 기업인지 먼저 직관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직농이란 뜻은 이제 베이징의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전력은 마찬가지로 그냥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은 베이징의 에너지 전력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영 기업인가요? 그렇죠. 이 회사는 이제 국영 기업이고요. 베이징이 붙으니까 이제 국영 같아서. 그렇죠. 중국 내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기업 중 나라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영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화력 발전 관련된 기업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15년도 이후로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뭐 풍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이동했었고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총 두 가지라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3월 말 중국의 풍력과 태양열 관련된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얼마 정도의 캐파가 늘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라면은 YY 기준으로는 17.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상에서는 43.4%가 증가할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많이 밀고 있다. 이유는 AI에 대해서 현재 지금 중국도 많이 하고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혜가 전력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배당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된 우리로 따지면 한국전력 같은 조금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는 배당이 2.94% 정도로 현재 지금 배당상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형 기관들이라든지 이 일부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ETF 상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배당 관련돼 가지고도 현재 지금까지 유효하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전치까지만 봤었을 때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제 오늘에서 계속적인 상한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AI가 현재 지금 가속화되면서 발전하는 동안 전력과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꾸준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전력 전기 관련돼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쯤은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직농 전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지금 뭐 민영화된 곳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국영 기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국가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 국영 기업들이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공기업 같은 맞습니다. 경우죠.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 직농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발전자 회사, 네. 뭐 동남발전 이런 회사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전력은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마진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수익 마진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전력 관련된 투자를 봤었을 때 마진율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는 배당이 늘어난다라는 것과 좀 의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AI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캐파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신다라면은 네. 사실상 전력에 대한 마진율이 줄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의미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이 기업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도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직농 전력은 베이징의 전력 회사인 거고 네. 각 성마다도 그럼 다 있겠어요. 뭐 예를 맞습니다. 들면 샹하이라든지 네. 뭐 시안이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명 국영기업 형태의 전력 자회사들이 다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얼마나 인구가 뭐 15억이니까 정말 상당하죠. 많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군요. 네. 일단 그래도 베이징은 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상징성이 있는 전력 회사이기도 하고. 자, 매크로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오늘 좀 특이한 차트를 통해서 매크로 전략을 좀 분석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구 선물 차트. 네. 유구 젖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고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나요? 사실 돼지고기랑 소고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를 볼 기회가 많이 없을 되게 거라고 좀 흥미로운 분석이 네. 될 것 같네요. 그 봅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관련된 관세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최근에 대두 관련돼 가지고는 브라질로 움직인다고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12,000톤 가량의 미국산 수입을 취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소고기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대체하려고 국가를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지금 소고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관세 여파로 가격이 인상될 것 같으니까 미리 수요하자라는 현식으로 현재 지금 소고기 선물 차트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현재 지금 소고기에 대한 인플레이션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떠한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선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는 게 조금 더 투자에 상당히적으로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하는 중국 증시 분석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파트너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